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기초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2026년 새롭게 바뀌는 기초연금 제도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종합 가이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재산과 소득 계산법, 감액과 탈락 사유,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이 바로 복사해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부부 합산으로 한 달에 무려 470만 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는 매달 56만 원의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챙겨봤는데 은퇴 후 수입이 0원, 즉 한 푼도 벌지 못하는 70대 부부는 기초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잘 받고 계시다가 자녀가 사준 외제차 한 대 때문에 갑자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날아가는 황당한 일도 벌어집니다. 도대체 나라에서 주는 연금인데 왜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기초연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소득인 정액이라는 독특한 계산법에 숨어 있습니다. 이번 종합 가이드 영상 시리즈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이 복잡한 제도를 완벽히 이해하시고 정당한 내 몫의 기초연금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2026년의 기초연금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굵직한 변화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해 기초연금에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매우 반가운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매월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 금액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2025년 대비 2.1%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는 어떨까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20% 감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독 가구 최대 금액의 2배가 아닌 약 55만 9,52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록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라 조금 아쉽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매월 들어오는 소중한 생활비임은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커트라인, 즉 선정기준액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025년 대비 무려 8.4%나 인상되었는데요. 2026년 기준 단독 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47만 원이고 부부 가구의 선정기준액은 395만 2천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여러분의 소득인 정액이 단독 가구라면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라면 395만 2천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선정기준액이 8.4%라는 큰 폭으로 뛰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최근 1957년생부터 1961년생까지의 세대가 새롭게 노인 인구로 대거 진입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수가 무려 390만 명에 달하며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대분들이 과거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많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도록 맞추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과 소득이 많은 분들이 새롭게 편입되면서 전체적인 상위 30%와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선 자체가 쑥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62년생, 63년생 등 재산이 많은 세대가 계속 진입할 예정이라 이 선정기준액은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액의 인상입니다. 최저임금이 2026년 1만 320원으로 오름에 따라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빼주는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도 2025년 112만 원에서 2026년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억울하게 소득이 높게 잡혀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배려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올해 기초연금을 새롭게 신청하실 수 있는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의 가장 기본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올해는 1961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새롭게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가 되십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정확히 한 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생일이 1961년 4월이라면 한 달 전인 3월 1일부터 바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가만히 있는다고 국가에서 알아서 내 통장으로 꽂아주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 자격이 되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만약 깜빡하고 신청 시기를 놓쳐서 늦게 신청하시게 되면 지나간 과거의 달에 대한 연금은 절대로 소급해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1961년생이신 분들은 본인의 생일 한 달 전 달력을 꼭 확인해 두시고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2026년 기초연금의 굵직한 변화와 신청 나이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470만원 버는 부부는 연금을 꼬박꼬박 받고 수입이 0원인 은퇴 부부는 한 푼도 못 받는 그 기막힌 역설,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의 답은 바로 소득인 정액이라는 기초연금만의 독특한 심사 방식에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매월 내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국민연금 같은 진짜 소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 고향에 있는 땅, 은행에 넣어둔 예금과 적금, 심지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같은 모든 재산을 정부가 정한 특정한 공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여 앞서 말씀드린 실제 월 소득과 합산한 금액을 바로 소득인 정액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노인분들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큰 폭의 공제 혜택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116만원을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도 무려 30%를 추가로 깎아주죠. 그래서 월 470만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이 강력한 혜택을 적용받아 최종 계산된 소득인 정액은 기초연금 커트라인인 395만 2천원 아래로 쑥 내려가게 되어 연금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재 일에서 버는 수입이 0원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사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3억 원으로 크게 올랐다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동산 재산이 매월 388만 원이 넘는 엄청난 소득으로 환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부부의 커트라인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결국 당장 손에 쥐는 현금 수입은 없는데 깔고 앉은 집의 가치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초연금은 내 재산과 소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내 통장에 현금만 있을 때, 혹은 집 한 채만 달랑 있을 때, 아니면 일해서 버는 월급만 있을 때 과연 내 재산과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2026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정확한 한계선을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금액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턱걸이 기준과 기초연금 최고액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단독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 즉 선정기준액은 247만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소득인 정액이 정확히 247만원이라면 매월 34만 9,700원을 전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커트라인에 딱 걸치게 되면 감액이 들어가서 최저치인 10%, 즉 34만 970원만 받게 됩니다. 단독 가구가 기초연금 최고액인 34만 9,700원을 전액 다 받으려면 소득인 정액이 21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커트라인은 395만 2천원이지만 부부 합산 최고액인 55만 9,520원을 전부 다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 정액이 339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재산별 한계선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도 없고 매월 들어오는 월급도 없이 오로지 통장에 현금만 있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계산할 때 정부가 2천만 원을 기본으로 빼주는 혜택을 줍니다. 이 혜택을 적용하여 계산해보면 단독 가구 어르신은 현금이 무려 7억 6,100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대상자의 턱걸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만 9,700원을 전액 다 받으시려면 현금이 6억 5,6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 가구의 한계선은 훨씬 더 놀랍습니다. 부부는 두 분 합쳐서 현금이 12억 500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 기초연금 커트라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부부 기초연금 최고액을 전액 다 받기 위해서는 현금이 10억 3,7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즉 생각보다 통장에 꽤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계셔도 금융재산 공제 혜택 덕분에 기초연금을 넉넉히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금도 없고 소득도 없이 오직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토지 같은 일반 재산만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부가 여러분의 집값을 계산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래되는 실제 시세가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공시가격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게다가 사시는 지역에 따라 집값에서 큰 금액을 무조건 빼주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시면 무려 1억 3,500만 원을 빼드리고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집값에서 깎아줍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농어촌과 대도시에 따로 주소지를 두고 계신다면 두 분 중 더 유리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해 한 번만 1억 3,500만 원을 빼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대도시에 사시는 단독가구 어르신은 집값이 얼마여야 할까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8억 7,600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고 7억 7,100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최고액을 전액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 사시는 부부 가구라면 어떨까요? 부부의 경우 살고 계신 집의 공시가격이 무려 13억 2천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지고 1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1억 5천만 원인 아파트라면 실제 시세로는 15억 원을 훌쩍 넘는 고가의 아파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집 한 채 비싼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레짐작으로 기초연금을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통장에 모아둔 현금도 없고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없이 매월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일하는 어르신을 배려하여 근로소득에 어마어마한 공제 혜택을 줍니다. 일단 월급에서 116만 원을 무조건 빼주고 그렇게 빼고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한 번 더 깎아버린 뒤 남은 70%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 강력한 혜택 덕분에 단독가구 어르신은 매월 월급을 468만 원까지 받아도 기초연금 턱걸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액을 전부 다 받으려면 월급이 418만 9천 원 이하면 됩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부부가 함께 일해서 매월 796만 5천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고 부부 합산 월급이 716만 원 이하라면 부부 기초연금 최고액인 55만 9,520원을 전액 다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월 470만 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가 매달 56만 원 가까운 기초연금을 따박따박 챙겨받는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엄청난 근로소득 공제율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현금만 있을 때, 집만 있을 때, 그리고 일해서 버는 월급만 있을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한계선 금액을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은행에 약간의 예금도 있고 작더라도 살고 있는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조금 받고 또 누군가는 은행 대출이라는 빚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산과 소득 그리고 부채가 복잡하게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게다가 자녀가 사준 자동차 한 대 때문에 억울하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일은 도대체 왜 벌어지는 걸까요? 이렇게 여러 재산과 소득 그리고 부채가 복잡하게 섞여 있을 때 내 소득인 정액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정확한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녀가 효도하겠다고 사준 자동차 한 대 때문에 연금 수급 자격이 통째로 날아가는 기막힌 사연의 비밀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심사할 때는 여러분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나라에서 정한 공식에 따라 하나로 합쳐서
한 달짜리 소득인 정액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4가지 핵심 계산법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 계산법입니다. 금융재산은 여러분이 가진 전체 금액에서 무조건 2천만 원을 먼저 빼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게 빼고 남은 금액의 연 4%를 곱한 뒤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한 달치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통장에 현금 2억 원이 있다면 2천만 원을 뺀 1억 8천만 원의 4%를 곱하면 720만 원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최종적으로 월 60만 원의 소득을 가진 것으로 계산됩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나 토지 같은 일반 재산입니다. 집값은 실제 부동산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한 번 더 빼주는데 서울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집값에서 깎아줍니다. 만약 대도시에 사시고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집에 거주하신다면 1억 3,500만 원을 뺀 1억 6,500만 원의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한 달에 55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환산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진짜 수입인 소득 계산법입니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 즉 월급은 116만 원을 무조건 빼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잡아주는 엄청난 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국민연금이나 그 외의 연금 소득은 이런 공제, 혜택 없이 100% 전부 소득으로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경비일을 하시며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고 국민연금으로 40만 원을 별도로 받으신다면 월급은 앞선 공식을 거쳐 58만 8천 원으로 확 줄어들고 국민연금 40만 원이 그대로 더해져 총 98만 8천 원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네 번째,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는 빚, 즉 부채 계산법입니다. 부채는 내 재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는데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단, 은행이나 공공기관 등 나라에서 인정받는 정식 기관에서 빌린 빚만 계산해준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카드론이나 마이너스 통장 혹은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은 지인과의 개인적인 빚은 부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채 역시 전체 금액의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값을 여러분의 소득인 정액에서 시원하게 빼줍니다. 만약 5천만 원의 은행 빚이 있으시다면 월 16만 6,667원을 내 소득인 정액에서 깎아주는 셈입니다. 이 4가지를 모두 합친 가상의 어르신을 예로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앞서 환산한 현금 2억 원에 대한 60만 원, 대도시 3억 원짜리 집에 대한 55만 원, 월급과 국민연금을 합친 98만 8천 원을 모두 더하면 213만 8천 원이 됩니다. 여기서 은행 빚 5천만 원으로 인정받은 16만 6,667원을 빼주면 이 어르신의 최종 소득인 정액은 약 197만 1천 원으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이 금액은 2026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커트라인인 247만 원이나 부부가구 커트라인인 395만 2천 원보다 한참 낮기 때문에 이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아무 문제 없이 넉넉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실제 언론에 보도된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박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땀 흘려 일하며 월 145만 원을 벌고 국민연금 130만 원을 받습니다. 서울에 공시가격 8억 5,5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고 통장에 노후 대비용 예금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공식대로 계산해보면 이 부부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을 합친 소득평가액은 150만 3천 원이 됩니다. 아파트와 예금을 합친 재산환산액은 243만 3천 원입니다. 이 둘을 더한 부부의 최종 소득인 정액은 393만 6천 원입니다. 2026년 부부가구 기초연금 커트라인인 395만 2천 원보다 딱 1만 6천 원이 적습니다.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무사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분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며칠 전 자녀가 부모님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무리해서 선물한 5,400만 원짜리 외제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얄미운 차 한 대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부는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급 자동차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기본 공제 혜택을 단 1원도 주지 않고 차량 가액 전체를 100% 재산으로 꽉꽉 채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10년 이상 낡은 차나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차량, 장애인 차량은 예외로 빼주지만 이 부부의 새 외제차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5,400만 원짜리 자동차의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눈 월 18만 원이 이 부부의 소득인 정액에 갑자기 얹혀버렸습니다. 아슬아슬했던 393만 6천 원의 소득인 정액이 한순간에 411만 6천 원으로 껑충 뛰면서 커트라인을 무려 16만 4천 원이나 훌쩍 초과해버린 것입니다. 자녀가 효도하려고 사준 차 한 대 때문에 부부가 매달 든든하게 생활비로 쓸 수 있었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허무하게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자동차가 자녀와 공동명의이거나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될 때도 똑같이 어르신의 재산으로 잡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하시거나 자녀분에게 물려받으실 때는 이것이 내 기초연금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 반드시 먼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복잡하게 얽힌 재산과 소득을 아울러 진짜 내 소득인 정액을 구하는 정확한 방법과 한순간에 연금을 빼앗아가는 자동차의 무서운 함정까지 모두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내가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실히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복잡한 커트라인을 무사히 통과해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 하더라도 내 통장에 최대 금액인 34만 9,700원이 온전히 다 들어오지 않고 중간에 뭉텅 깎여버리는 기막힌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라에서는 주기로 한 돈을 다시 깎아내리는 걸까요? 가장 먼저 기초연금을 깎아내리는 3가지 감액 사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것은 자격 자체는 유지되지만 내 통장에 꽂히는 액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사유,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젊은 시절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많이 타게 되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도대체 얼마 이상 받을 때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할까요? 2026년 기준으로 그 기준선은 매월 약 51만원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를 초과하는 순간부터 기초연금을 깎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으로 매월 30만원이나 50만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34만 9,700원 전액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60만원, 70만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기초연금은 32만원, 29만원 수준으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으로 매달 150만원 이상을 아주 넉넉하게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은 큰 폭으로 깎이게 되죠. 다만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더라도 기초연금이 영원히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수준의 최소 기초연금액은 반드시 보장해줍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을 받으시거나 국민연금, 유족연금만 받으시는 분들은 이 감액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감액 사유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부 감액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다루고 있고 오죽하면 이 부부 감액을 피하려고 서류상 위장 이혼을 불사하는 어르신들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하죠. 도대체 왜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깎는 것일까요? 정부는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생활비가 혼자 살 때보다 덜 든다고 판단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을 무조건 깎아버립니다. 2026년 단독가구 최대 기초연금은 34만 9,700원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가 깎인 27만 9,760원씩만 받게 되어 두 분이 합쳐서 매월 55만 9,52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두 분 합쳐 약 70만원을 받으셔야 하지만 부부라는 이유로 매달 약 14만원을 허공에 날리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하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은 국민연금을 70만 원 받고 계시고 아내분은 국민연금이 전혀 없으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아내분은 부부감액 20%만 적용받아 27만 9,760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앞서 말씀드린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한번 깎이고 거기에 부부감액 20%가 또다시 적용되는 이중감액의 철퇴를 맞게 됩니다. 결국 남편분은 22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해 부부 합산 기초연금이 50만 원도 채 안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감액 사유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만 주는 돈이죠. 그런데 2026년 단독가구 커트라인인 247만 원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248만 원의 소득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반면 소득인 정액이 240만 원인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최고액인 34만 9,700원을 그대로 다 줘버리면 이분의 총소득은 274만 원이 훌쩍 넘어가서 연금을 못 받은 어르신보다 소득이 훨씬 많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소득의 역전을 막기 위해 내 소득인 정액이 커트라인의 90% 이상에 달할 정도로 경계선에 바짝 붙어 있다면 기초연금액을 10% 최저치까지 단계적으로 대폭 깎아서 지급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연금을 받긴 받되 깎여서 받는 감액 사유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이 아예 뚝 끊겨버리는 치명적인 탈락, 즉 지급 중지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첫 번째 탈락 사유는 바로 소득인 정액 초과입니다. 기초연금을 잘 받고 계시다가도 갑자기 취업에 성공해서 월급이 늘어나거나 묵혀두었던 땅이 개발되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껑충 뛰거나 적금이 만기되어 통장에 현금이 크게 쌓이게 되면 내 소득인 정액이 2026년 기준선인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을 훌쩍 넘겨버리게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타라고 사준 4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자동차가 내 명의로 등록되는 순간 기초연금은 가차없이 중단됩니다. 이렇게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탈락하게 되면 지나간 기간에 대한 연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지만 다음 달부터 연금 입금이 뚝 끊기게 됩니다. 두 번째 탈락 사유는 매우 엄격하고 무서운 직역연금 수급권 취득입니다.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애초에 이런 든든한 공적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젊은 시절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으로 일하셔서 이런 연금을 받으시거나 일시금으로 타셨다면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바닥이어도 기초연금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하실 점은 연대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분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남편 본인뿐만 아니라 억울하게도 아내분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완전히 박탈됩니다. 부부 중 단 한 명이라도 직역연금을 받으면 그 배우자 역시 기초연금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다만 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났거나 하는 일부 예외 조항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탈락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탈락 사유는 국적 상실과 국외 이주, 그리고 사망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시거나 영주권을 취득해 해외로 이민을 가시는 경우 또는 자녀 집 등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며 국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즉시 중지됩니다. 잠깐의 해외여행이나 병원 치료는 괜찮지만 반년 이상 집을 비우시면 안 됩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수급자 본인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그달까지만 기초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이런 모든 변동사항들은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금융정보와 국세청 자료를 쌓아 후워보는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족집게처럼 찾아냅니다. 따라서 재산이나 소득에 큰 변화가 생기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꾸미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그동안 받은 연금을 이자까지 쳐서 전액 토해내야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내 연금을 야금야금 깎아 먹는 무서운 감액 사유들과 한순간의 수급, 자격을 빼앗아가는 탈락 사유들을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왜 옆집 박 영감님은 연금을 많이 받고 나는 덜 받는지, 왜 우리 부부는 억울하게 손해를 봐야 하는지 이제는 확실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격이 완벽하게 되더라도 결국 내가 직접 가서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는 단 1원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기초연금 신청 시기입니다. 2026년 올해 새롭게 만 65세가 되시는 1961년생 어르신들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정확히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2월 8일생이시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과거의 재산이나 소득 기준 초과로 안타깝게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도 다시 조건이 맞으신다면 언제든 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가장 전통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여러분의 주소지나 관할 구역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즉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셔서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신 어르신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인 1355번으로 전화를 거시거나 스마트폰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가 편안하게 기초연금 상담과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만약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다루는 것에 익숙하시다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매우 편리합니다. PC나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이후 상담 메뉴에서 복지 서비스 신청,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 순서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기본 정보와 가구 구성원, 소득과 재산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부부 가구라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 여부 등도 꼼꼼히 함께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대략적인 소득과 재산, 대출금 등을 입력하면 1분 만에 수급 가능성과 예상, 연금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도 제공하니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는 직장 생활로 바쁜 자녀가 위임장을 지참하여 부모님을 대신해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특별 사례 2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주불명 등록자가 되신 분들, 즉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지가 불명확한 분들은 기초연금을 아예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선정 기준에만 적합하다면 신청한 달부터 정상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복지센터나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 꺼려지신다면 국번 없이 1355번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어르신 본인이 원하는 특정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공단 직원과 몰래 만나 안전하게 기초연금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번째 특별 사례는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된 분들입니다. 연금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빚잔치로 모두 빠져나갈까봐 걱정이시라면 안심하십시오. 정부는 이런 분들의 기초연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되신 후 주소지 관할 읍면 동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제출하시면 이 통장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행복지킴이 통장에는 오직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 같은 국가의 복지급여만 입금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그 누구도 이 통장에 돈을 압류할 수 없게 강력하게 보호받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청까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자녀가 사준, 자동차 등 여러 이유로 소득인 정액이 커트라인을 아주 살짝 넘겨 아깝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이 매월 34만원에 달하는 든든한 정부 지원금을 잃고 속상해하실 때
직장인 자녀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자녀분들이 직접 나서서 부모님의 밥상, 물가를 방어해드릴 수 있는 아주 현명한 13만원 혜택 방어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소득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 자녀가 민간 기부 플랫폼인 위기부 등을 통해 1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내년 초 연말정산 때 10만원 전액을 100% 세액공제로 고스란히 돌려받아 내 가계부의 셀프 지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단 1원도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부를 한 직장인 자녀에게는 기부 금액의 30%인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이 혜택으로 한우, 홍삼, 쌀 같은 질 좋은 지역 특산물을 선택해서 기초연금 탈락으로 아쉬워하시는 부모님, 댁으로 무료 배송해드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간편 인증만으로 1분이면 기부가 완료되고 기부 내역도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되니 직장인 자녀 입장에서는 전혀 번거로울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국가지원금 조건이 안 된다고 아쉬워만 하지 마시고 자녀분들이 위기부로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아 13만원의 혜택을 현명하게 챙기시길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아는 만큼 보이고 철저히 준비하고 당당히 신청한 만큼 내 몫을 챙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아직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를 잘 모르시거나 거주불명이나 통장, 압류 등의 사정으로 지레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우리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고 기초연금과 함께 더욱 든든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긴 가이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